안녕하십니까. 오늘은 BMW 5 시리즈 차주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유튜버 친구의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현재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8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혹시 이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차는 지금 520i 모델이고요. 2020년식 4월에 출고를 했고, 그리고 가솔린 모델입니다. 아, 네. 네. 그럼 지금 몇 킬로 정도 주행하셨죠? 지금 보면은 7,600km 정도 탔네요. 4달 동안 7,600km? 네, 엄청 많이 탔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살 당시에 프로모션 같은 게 어떻게 돼서 얼마 정도에 구매하셨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은 차값이 옵션이 몇 개 추가되면서 올랐는데, 그 당시만 해도 6,200만 원이 이제 출고가였고, 네. 거기서 할인을 1,050만 원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 아마 5,200 선에서 차값만 5,200, 그리고 취등록세 포함해서 5,600 정도에 구매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럼 보험료랑 이런 거 해서 네. 지금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시죠? 일단 이게 지금 할부로 구매를 했는데, 그 당시 30%를 선납하고 지금 매달 할부금이 11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는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가고 내가 그 아래 가족으로 들어가서 연에 110만 원. 그래서 지금 할부 110에 뭐 보험료 한 달에 한 10만 원 선으로 치고, 그 다음에 기름값 한 15만 원 해서 뭐 한 130에서 140 정도? 순수하게 차로 인해서 나가는 돈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출퇴근할 때는 이 차를 안 타시죠? 그쵸. 저는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그럼 한 달에 한 1,000에서 2,000km 사이로 운행하고 한 15만 원 정도 그쵸. 기름값 나오는 거고요. 네. 연비는 평균 얼마 정도 나오나요? 지금 시내만 주행하면 7에서 8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고속 주행만 하면 뭐 15에서 16. 15에서 16까지. 네. 그래서 평균? 네. 평균 하면은 한 11에서 12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1, 12 정도. 네. 이 차를 구입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차를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BMW를 선택한 이유는 계기가 하나 있는데, 영종도에 가면 BMW 드라이빙 센터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두어 번 정도 체험을 하고 나서 이 차에 푹 빠져가지고 BMW를 사게 됐습니다. 거기서 네. 무료로 주행을 해볼 수가 있나요? 무료 주행은 아니고, 이 테스트 드라이빙 자체는 한 4, 5만 원 정도 회당 지불하고, 아니면은 저는 이제 거기서 드라이빙 스킬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가지고 한 10만 원에서 14만 원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드라이빙 스킬이란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처음은 이제 자세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핸들 위치랑 시트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각 상황,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악셀을 끝까지 밟거나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모두 체험시켜주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 뭐 고속에서 회전을 할 때는 내가 돌린 조향각보다 차가 덜 돌아가는 언더스티어 현상이 일어나고, 네. 후륜구동 차 같은 경우는 오버스티어라고 해서 내가 조향한 것보다 차가 더 돌아가는 오버스티어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를 모두 체험시켜주면서 그 당시 그 시기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상으로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있고요, 프로그램 중에.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그 중에서도 가장 재밌는 거는 트랙 주행을 하거든요. 30분 정도. 무슨 차로 트랙 주행? 그거 차를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쵸. 그러니까 그 예약을 할 때 고를 수 있어요. 저는 M2랑 330i를 두 번을 이제 가서 시승을 했는데, 남자의 로망 M2. 그쵸. 재밌더라고요. 그때 빠졌죠. BMW를 사야겠다. 근데 M2 이런 거 되게 딱딱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느끼기가 힘들었던 게, 어쨌든 트랙이기 때문에 스포츠 주행을 하는 와중에는 어떻게 보면 딱딱한 서스펜션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는 물론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그때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BMW 중에서 이 520i 모델을 고르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는 처음에는 320i를 사려고 견적을 내려갔는데, 네. 딜러분이 520i를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 36개월 무이자 프로모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3시리즈하고 5시리즈는 분명 급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5시리즈 520i를 선택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서 뭐 몇 번 고민 끝에 520i를 선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디젤 모델 이런 거는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애초에 디젤은 고려하지 않았던 게, 저는 일단 진동하고 소음이 적은 차를 선호를 했기 때문에 디젤은 애초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차를 사고 운행을 해보니까
이 유류비 부담이 꽤 많이 나가죠. 네, 또 제가 차를 좋아하니까 혼자서 많이 드라이빙 하고 해서 유류비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간혹 하다가 차라리 디젤을 살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520D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그래도 그냥 요즘은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네. 장단점이 있으니까. 네. 국산차는 아예 고민은 안 해보죠. 국산차는 고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국산차도 고민을 했지만 어차피 BMW 탈 건데 내 로망이기도 하고 내 그 드림카이기도 하니까 어차피 살 거 네. 국산차를 사면 분명히 몇 년 안 가서 후회하겠다. 이중 지출 되겠다 싶어서 그냥 한 번에 왔습니다. 그럼 경쟁차 중인 뭐 E클래스나 뭐 A6, G80 이런 건 전혀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보셨겠네요. 일단 그 당시 출고할 때만 해도 G80은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 하기 전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E클래스는 이 차보다 훨씬 비쌌고 2천만 원 정도 비쌌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A6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페이스리프트 전이어가지고 구형 모델이어서 시리즈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차의 장점 3가지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장점 일단 첫 번째로는 조용하다, 정숙하다, 매우 정숙하다. 저는 탈 때마다 되게 감탄해요. 정말 정숙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운전이 재밌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차를 갖기 전에는 소카 그린카 이런 걸 되게 많이 애용하면서 이게 첫 차신 거죠? 그쵸. 네. 그 이제 운전은 여러 차 많이 해봤는데 네. 물론 좋긴 했는데 이게 그때하고 정말 물론 이제 그 비교할 수 없겠지만 네. 운전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차를 타게 만드는 어떤 매력이 있어요. 역시 BMW는 BMW다. 그쵸.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전부 아닌가요? 타게 만든다. 타고 싶게 한다. 운동 성능이 재밌고 조용하고 편하다. 근데 운동 성능은 좀 아쉬운 게 이 네. 차가 이렇게 마력이 높은 차가 아니라서 184마력이거든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운동 성능은 솔직히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단점 3가지로 넘어가자면 첫 번째, 일단 520i 모델은 530i는 252마력인데 그렇죠. 520i가 184마력이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네요. 힘이 좀 딸리는 것 같다. 네. 물론 일상 주행에서는 크게 불만족하지 않는데 네. 가끔씩 이제 추월할 때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하면서 악셀을 전개를 할 때 뭔가 부족하다 느낌이. 5 시리즈 치고 살짝 부족하구나. 그죠? 네, 부족합니다. 뭔가 아쉽다. 하지만 근데 뭐 물론 이제 평상시에는 그렇게 막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데 그냥 가끔씩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는 이건 좀 자잘한 건데 예를 들면 이건 좀 민망한데 네.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독일 감성인지 모르겠지만 벤츠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잡소리가 좀 나요. 어떤 엔진 잡소리 뭐 이런 건가요? 그냥 뭐 예를 들어 플라스틱 소리.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있으면 딱딱 소리가 날 때가 있고 가장 그 두 번째 소리는 이제 와이퍼 소리. 와이퍼가 말랐을 때 와이퍼를 들면 들어볼까요? 우와! 이건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무슨 소리죠? 말랐을 때 와이퍼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다시. 이거 이렇게 이거 와 역시 독일 감성. 대박이다. 분명히 되게 근데 이게 정숙하다 그랬는데. 민망해요. 비 오는 날에는 아니래요? 비 오는 날은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와이퍼가 충분히 젖어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렇네. 근데 마르면 소리가 나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그 BMW도 창문 내릴 때 끼익끼익거린다고 그거 보고 와 이게 말이 돼 이랬는데 이것도 창문보다 이게 낫네요 그래도. 창문 내릴 때 끼익거리나요? E클래스 완전 창문 내릴 때 E클래스는 A클래스. 근데 E클래스도 제가 알기로는 와이퍼 소리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독일차 공통적으로 나네요. 순정 와이퍼는 이런 소리가 나고 그래서 오너분들이 와이퍼를 많이 교체를 해요 이거를. 오히려 순정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게 순정은 뭐 이게 지지대가 없어가지고 헐렁헐렁하대요. 이게 떠는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대차, 국산차 같은 경우는 뭐 지지대가 있어가지고 이게 떠는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알게 됐는데 장마철 돼가지고 알게 된 건데 깜짝 놀랐죠 이거. 그래서 택시 탈 때마다 되게 놀래요. 아니 국산차들은 소나타는 안 그러는데 내 차는 왜 그럴까? 이건 좀 그렇네요. 가격 대비. 그렇죠.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에 와이프 바꿀 예정입니다. 올해 뭐 장마 끝났으니까 이제 뭐 여자 할 일이 없어 평소에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소음은 이때 정차할 때 이제 들어볼 텐데 이게 오토홀드 기능이 있는데 오토홀드가 제가 이게 보니까
사이드 브레이크 기능이래요. 네. 정차할 때 사이드를 채워주는 기능인데 이 차는 완벽하게 정차를 하고 나서 사이드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정차를 하고 약간 그 순간 타이밍에 사이드가 걸리면서 끼익 소리가 나는 거죠. 안 멈췄는데 사이드가 미리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진짜 이게 멈췄는데 살짝 이게 남았을 때 있잖아요. 차체의 네. 흔들림이 남았을 때 그때 사이드가 걸리니까 끄 소리가 나면서 정차할 때 기분이 되게 뭔가 급정지하는 느낌, 마지막에 매끄럽지 않은 느낌이 들거든요. 시내 주행에서도 그런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모든 정차에서? 모든 정차에서. 그건 좀 그래서 이게 정차할 때 느낌이 스무스하지 않다. 첫 번째, 마지막으로 멈출 때 뭔가 급정지하는 느낌이 든다. 네. 두 번째는 그게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끄 소리가 난다. 그리고 풀릴 때도 이게 끄 소리가 나요. 풀릴 때 이게 다시 주행을 그렇죠. 시작할 때? 그렇죠. 이따가 아마 이제 멈출 때쯤에 아마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납니다. 이게 뭐 동호회 같은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은 520i만의 그런 건가요? 아니면 모든 모든 차가 그래요. 모든 차가 5 이런 시리즈. 적어도 모든 5 시리즈는 모든이라고 하면 그런데 대부분의 5 대부분의 5 시리즈. 검색해보면 끄 소리는 뭐 일단 패시브라고 막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와이퍼도 마찬가지인가요? 와이퍼는 다는 아닌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담. 저도 이거 고민이 많아서 검색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더라고요. 이 증상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는 제 차가 더 그럴 수 있는 게 이 와이퍼 소리 잡으려고 네. 유막 제거를 했어요. 유막 제거를 하니까 이게 더 나아진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또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지금 순정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오너들은 그냥 유막 제거 안 한 상태면 더 이런 소리까지는 안 났던 것 같은데. 근데 유막 제거하기 전에도 시끄러웠으니까 제거하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잘못 뭔가- 제거했네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유막 제거하기 전에는 끝에서만 드륵 소리가 났었는데 지금 올라갈 때부터 난리 나버리잖아요. 제거는 센터에서 하신 거예요 본인이? 제가 했습니다. 제거는 어떻게 하죠? 유막 제거제 시중에 많이 팔더라고요. 그냥 바르면 되나요? 그 바르면서 문질러줘야 돼요. 지금 갑자기 너무 단점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장점은 다른 건 그 모든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재밌다. 차가 재밌다. 네. 차 주행에 재미가 있다. 네. 그리고 뭐 볼 때마다 흐뭇해요. 예쁘니까. 저는 이 그렇죠.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네. 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장점 맞다, 이 얘기 안 했네. 앰비언트 라이트. 밤에 너무 예뻐요, 지금. 제가 장담하건데 물론 지금 이제 신형 아우디는 또 되게 예쁘게 나왔던데 네. 제가 샀을 때만 해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진짜 모든 차를 통틀어서 제일 예쁘다고 저는 장담을 하면서 샀거든요. 벤츠보다 예쁘다. 그럼요. 벤츠보다 예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되게 예뻐요. 네. 낮에도 이 뒷자리까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그거 정말 국산차에 없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주행 감성 높여주죠. 밤에 나가게 만들어요. 진짜 그러겠다. 네. 이 차를 샀을 때 주변 지인분들이나 뭐 여자친구분들 이런 여자친구분들이 아니죠. 다시 이 차를 샀을 때 주변 지인이나 뭐 여자친구분의 네.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단 뭐 반응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반응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냥 샀구나 정도. 네. 크게 막 그렇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도 20대에 네. 5 시리즈 샀으면 와 우리 친구 성공했구나 이런 반응은 없으셨어요? 일단 그죠, 성공했구나 정도? 그 정도 반응이 있었는데 뭔가 기억에 남는 리액션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리액션 없었다. 너도 샀니 정도? 이 차를 사고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후회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번 그러니까 이 차가 차라는 존재가 생김으로써 인해서 어마어마한 그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생활의 반경이 넓어지고 그쵸. 평소에는 경험해보지 못할 많은 경험들을 지금 선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저는 후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 차를 산 거 자체 말고 다른 차를 샀으면 더 나았겠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안 들었는데 근데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은 게 사실 당연히 신차가 더 좋은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죽기 전에 사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최고의 선택을 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됐죠.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잠실에서 팔당댐까지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지금 평균 7.8 나오고 있네요. 평균 7.8. 네.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진 않네요. 지금 이게
리셋을 안 하고 있구나. 네, 리셋 안 하고 있고 원래 나올 때 지금 6.9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유하면은 자동 리셋 되거든요. 그쵸. 주유하고 나서 지금 시내로만 쭉 다녀가지고 6.9였던 상태인데 지금 올라간 거죠. 7.8로.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는 디젤이나 하이브리드가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이럴 때는 이제 좀 기름값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뭐 출퇴근용은 아니니까. 그쵸. 곧 이제 페이스리프트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 뭐 더 늦게 살 걸 이런 거는 전혀 없었나요? 처음에는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페이스리프트가 1년 안에 된다고 해서 네.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샀고 다행히 페이스리프트 발표됐을 때 주목하면서 봤는데 큰 변화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좀 뭔가 굉장히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바뀌면 또 괜히 그렇죠. 되게 마음 상해질 텐데 옛날 차 되고 네. 살 수 있을 때 사는 게 더 나았던 선택인 것 같고 뭔가 기다릴 걸이라는 후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확인한 이 시점에서 지금 프로모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분들 입장이 돼보면 아직 구매하지 않은 사람.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예를 들어 지금 거래를 계약을 하러 간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라면 그럼 기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고 네. 지금 이미 위장막을 쓰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차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프로모션도 물론 좋긴 하지만 저라면 좀 더 기다릴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이 시점이라면. 1,000만 원을 더 주고도 신차를 사는 게 나을 수 있겠다. 그쵸.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나서도 프로모션은 또 있을 거거든요. 나오자마자 바로도 하나요, 원래? 프로모션이 반토막은 나겠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 또 프로모션 높아지니까 저라면 기다릴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고급류 논란. 고급류 이 차 넣어? 난 고급류 넣었지. 진짜? 그럼 얼마야? 1리터에 얼마가 더 비싼 거야? 일반유가 1,370원, 고급류가 1,520원이거든. 150원. 150원 차이 나지, 리터당. 근데 나는 지금, 나도 한번 일반유로 간 적이 있어. 한 1000km 정도는 일반유로 주행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초반에 내가 한 달에 막 2000km씩 타니까, 차 막 사고 나서, 한 4일에 한 번씩 주유를 하게 되는 거야. 진짜 자주 나온다. 하도 많이 타고 다니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야. 첫 달 내가 차 사고 4월달 첫 달에 40만 원이 나왔어, 기름값이. 많이 나오네. 출퇴근도 그걸로 안 하는데. 그냥 이거 놀러만 다니는데 40만 원이 나오니까 이거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일반유 넣어야겠다. 그러고 일반유를 딱 넣고 다니는데 뭔가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일단 진동이 심해져, 정차 시에. 정차 시에? 주행할 때는 차이는 없고? 주행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정차 시에 뭔가 좀 느낌이 싸구려 느낌이 나, 진동이. 그리고 출력이 감소된 게 느껴져. 그러니까 이게 메커니즘이 그렇대. 고급류가 자체가 옥탄가가 높아질수록 이게 폭발력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제때 폭발할 수 있게 그래서 그거의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일반유를 넣고 한 1000km 정도를 주행하면서 그게 안 그래도 이 차가 마력수가 낮은데 너무 더 답답한 거야. 왜 이렇게 차가 안 나가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고급류로 갈아탔지. 지금은 이제 고급류를 넣고 있는 중이야. 사실 나는 6기통이나 뭐 3000cc 약간 530i 이상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 고급류는 사실. 물론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래. 압축비. 지금 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냐 하면 결국에는 다 금전적인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 거잖아. 그치. 메이커는 분명히 이 차에 고급류를 넣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주유구 뚜껑에만 봐도 옥탄가 95 이상을 주유할 것을 권장한다고 써있는데 고급류는 옥탄가가 몇이지? 우리나라는 94 이상을 고급류라고 분류한다고 들었어. 어쨌든 그러니까 메이커 권장은 분명 고급류야. 근데 우리가 일반유를 넣어도 된다, 일반유를 넣자라고 하는 이유는 일반유가 싸니까잖아. 그치. 나 돈 있고 고급류 넣으라는데 그럼 돈 있으면 당연히 고급류 넣지. 그러니까 나는 그 기준 자체를 이렇게 보는 게 차를 사랑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고급류를 넣어도 된다. 넣을 수 있으면 넣고 넣을 수 있으면 넣자. 나는 그게 나는 기준이라 생각하거든. 회계사는 돈 많으니까.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근데 내가 그때 일반유로 갈아탄 이유가 딱 그거였어. 내가 주유소를 갔는데 주유구가 3개 있는 주유소였어. S5일이었는데 내 앞이 포르쉐였어. 그리고 뒤가 벤츠 S클래스였거든.
내가 고급률 딱 꼽고 이제 주유를 놓고 이제 앞뒤를 쑥 살펴보는데 앞뒤로 다 일반유를 넣는 거야. 포르쉐도? 포르쉐 뭔데? 박스터? 박스터였어 그때. 카이엔이었나 박스터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랬고 뒤는 S였거든? S였는데 근데 둘 다 일반유를 꼽고 이렇게 보는 거야. 맞아, 근데 그런 사람 많긴 하더라. 근데 나 둘 다 앞뒤로 나 눈이 마주쳤는데 뻘쭘한 거 있지. 내가 갑자기 초라해지는 거야. 그래서 아이씨 뭐야 포르쉐도 일반유 넣네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일반유를 넣었는데 넣으면서 뭔가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워서 다시 고급유를 넣게 됐지. 어차피 만족하려고 타는 차니까 그치. 이왕 만족 느낄 걸 제대로 1리터 150원 정도 쓸 수 있지. 그렇지. 그 주행거리가 요즘에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한 달로 치면 뭐 1, 2만 원 차이밖에 안 나서 맞아, 굳이 사실 뭐. 큰 차이는 아니야. 보증 기간이 몇 년 몇만 킬로지? 3년 6만 킬로인가 내가 알기로? 엔진 미션은? 주요 구동 계통이 그럼 뭐가 5년 10만 킬로지? 그 BSI라고 해서 소모품을 교환해주는 보증은 또 따로 있거든. 그게 아마 그거지 않을까? 그럼 엔진 오일도 그럼 1년 뭐 6개월마다 엔진 오일은 2만 킬로하고 1년하고 먼저 도래하는 게 이제 근데 보통은 이제 한 10,000킬로마다 오일을 가니까 사설에서 한번 갈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에서 한번 갈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3 시리즈도 매뉴얼상으로는 그런 모든 BMW는 다 고급류를 권장한다고 모든 써있어. BMW 모든 BMW는 그 앞으로 고장이 났을 때 지금은 갈 이유는 없겠지만 당연히 나중에는 막 소모품 혼자 이렇게 구매해서 애프터마켓에서 구매해서 바꾸는 분들도 있잖아. 있지. 어떻게 할 것 같아 나중에? 보증기간 끝나면? 보증기간 끝나면 그 카페 동호회 보면은 자주 가는 그 성지 같은 곳이 있거든. 맞아. 그런데 나는 갈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차량도 BMW로 다시 재구매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100% BMW 사죠. 왜 그렇죠? 일단 BMW 타면 탈수록 뭔가 애정이 생기는 브랜드인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살 것 같아요. 보니까 차에 튜닝을 몇 개 하셨어요. 네. 이거 어떤 거 하신 건지 좀 가격이랑 그런 거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튜닝 일단 뭐 가장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양옆에 센터 스피커. 그러니까 딱 바로 보여요. 네. 이게 상위 트림에 들어가는 그 오디오인데 네. 그거를 이제 튜닝을 했죠. 그리고 앞에 헤드라이트도 이제 원래는 일반 LED 라이트였는데 지금 어댑티브 LED 라이트로 교체를 한 상태고 네. 그리고 뭐 소소하게는 아래 매트도 바꿨고요. M이 적혀 있어요. 완전 멋있습니다. 네. 그 정도 했습니다. 가격은 각각 어느 정도 했어요? 일단 스피커는 양쪽에 케이스만 바꾼 거는 약 40만 원 정도 하고요. 안에 스피커까지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 다 해서 한 140, 50 정도 됐던 것 150 같아요. 정도. 네. 그리고 라이트가 160. 매트는 15만 원. 매트 15만 원. 이게 520은 럭셔리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럭셔리 라인을 사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살 때만 해도 럭셔리 라인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520i 럭셔리밖에 없었고 네. 이제 제가 사고 나자마자 M 스포츠 패키지가 추가됐더라고요. 네. 만약에 제가 살 때 선택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M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주로 차이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앞에 범퍼 디자인, 앞뒤 디자인이 다르고 그다음에 가죽이 달라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정도 그레이드인데 그 M 스포츠 패키지에는 나파 가죽이 들어갔거든요. 그다음 시트 형상도 좀 달라요. 퀼팅 모양도 있고 그러나요? 그렇죠. 네, 좀 다르고 또 스피커가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더라고요. 기본으로. 네. 가격 차이도 좀 있겠네요. 한 300만 원, 200만 원에 300만 원 차이 나는데 사실 그거를 다 상쇄할 만큼 옵션이 좋아서 튜닝하신 거 비용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낼만한. 당연히 M 스포츠 패키지를 갔어야 되는데 네. 제가 살 때만 해도 선택지 없었기 때문에 X 드라이브 선택지는 있었나요? 520i는 X 드라이브가 없어요. 이 차 옵션 중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있죠. 자율주행 좀 쓸만한가요? 자율주행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일단 차간거리도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고 일단 뭐 핸들도 자동으로 조향이 되니까 저는 만족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막히는 길에서 되게 보통은 피로도가 엄청난데 뭐 막히는 국도에서 많이 썼던 것 같고 고속도로에서 뭐 그냥 계속 심심하게 주행할 때는 많이 썼던 것 같고 차로 유지도 잘 되는 편이고. 네, 차선 유지 잘 되고 그러니까 그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옵션을 BMW 코리아에서 다 해놓고 수입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에 가면 우리나라 현대처럼 다 넣을 수 있는 거잖아. 당연하지. 520i에도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다못해 이것도 지금은 블랙 하이그로시잖아. 블랙 시트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만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 근데 보면은 그 옵션에는 이게 엄청 많거든. 우드 트림도 있고 알루미늄 트림도 있고. 독일에서 사면 다 달라? 다 할 수 있는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도 크루즈 컨트롤 써볼 수 있어? 써볼 수 있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보면 조향이랑 지금 다 설정을 했는데 이제 떼면은 하는 거죠. 저 차 멈추면 알아서 멈추는 거야? 멈추는 거지. 지금 다 떼고 있지? 다 떼고 있지. 그러니까 뭐 몇 초에 한 번씩 핸들을 만져야 된다 그런 게 있어? 15초가 지나면 아마 이게 경고가 들어와. 노란불. 여기 노란색이 뜰 거야. 그때 안 잡으면? 그때 안 잡으면은 풀려. 풀면 인생 망하는 거야? 아, 그지. 더 있으면 이제 빨간불 뜨다가 지금 떴지, 노란색. 그런데? 아, 근데 손 움직이라고 이렇게 모션이 뜨네? 아, 그지, 그지. 너무 귀엽다. 이렇게 막 이렇게 올리면은 바로 이제. 쟤 핸들도 알아서 움직이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건 돼? 둘 다 돼. 둘 다 되는데 난 안 쓰는 이유가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면은 이게 화면이 검은색으로 나가더라. 그 차에만 뜨고? 그치. 너무 불편한 거야. 이거 뭐 곡을 뭐 바꾸려고 해도 여기서만 이렇게 해야 되잖아. 핸드폰은 이렇게 안 되고. 진짜 너무 불편하고. 그렇구나. 전화가 오면 얘로만 받을 수 있는 거야. 핸드폰으로 못 받고. 또 불편하고. 안 쓰게 되더라고. 근데 공조 버튼들은 다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돼 있어 좋네. 맞아. 대부분. 난 그래서 너무 좋아. 근데 이것도 보니까 M 스포츠 패키지는 터치 스크린이라고. 그럼 사실 불편하죠. 안 보고 할 수가 없잖아. 안 보일 수 없지. 열선 시트랑 핸다는 있고 통풍 시트는 없고 오토홀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있고. 그치.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컵홀더에도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 이거 보면 잘 보면 이게 등이야. 이게 밤에는 이게 되게 밝거든. 이렇게 보면은 빛이 이렇게 보이지. 진짜 좋다. 딱딱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다. 파워. 좋네. 이렇게 스포츠 모드랑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이런 거 있잖아. 바꿨을 때 모드별 차이는 어때? 딱 느껴져? 느껴지지. 일단 스포츠 모드는 악셀의 반응이 되게 민첩해져.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저 스포츠로 바꿨어. 여기 앞에 차가 많아가지고 근데 뭐 조금만 같은 악셀 전개해도 치고 나가는 느낌이 달라. 확 다르네. 다르지. 진짜 반응 와. 우와 씨. 우와. 이래서 좋은 차를 사는 거야. 되게 뭔가 금방금방 반응이 빠르잖아. 너무 좋다. 나 BMW로 살래. 근데 이게 딱 초반에는 힘이 이렇게 팍 몰 때까지 좋아. 근데 끝까지 누르고 있잖아? 그러면 뭔가 더 뭔가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답답함이 느껴져. 그게 184마력의 패시야. 그게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민첩한 건 좋아. 민첩한 거는 되게 좋은데 이제 더 뭔가 여기서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없는 느낌 있지. 뭔가 꼭대기가 좀 낮은 느낌?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꼭대기가 금방 끝이야. 무슨 약간 말인지 이 느낌. 알겠다. 깜짝 놀랐어 방금 나. 너무 좋아서. 그래? 저 레그룸은 어떤가요? 사용 같은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